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를 위주로 좀 병원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치료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거 위주로 오늘 좀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컷인데요. 문광태가 이제 병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괜찮은 병원에서 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떤 병원인지 좀 찾아보는 과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오 원장님, 하얀 거탑의 이제 부원장님이셨는데 하얀 거탑 아실까요? 리치님들 아시지 네. 않을까요? 저에게 이제 드라마는 하얀 거탑 전과 후로 나뉜다. 약간 이 정도. 의대생에게 뭔가 선망의 드라마 같은. 네. 내 친구들은 딱 이러고 이렇게 쫙 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런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김창완 씨죠. 여기서는 이제 괜찮은 병원의 병원장으로 나오는데 이 원장의 기사를 찾아보는 대목인데 그 기사의 제목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트라우마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좀 비유해서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험,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는 건 뭐냐? 결국에 물을 좀 덜 두려워하고 수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물놀이도 하고 하는 걸 극복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물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직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갑자기 뭐 깊은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 트라우마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를 시키고 일단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 뒤에 이젠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물을 본다든지 혹은 한 발짝 대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트라우마의 극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비유 좋네요. 저도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직면을 해야 되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PTSD다라고 부를 정도의 트라우마로 인한 여파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만 몇 달, 1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부딪히기보다는 충분히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문광태가 사실은 형 탓을 하고 있었지만 도망치는 건 나였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죠. 그런 이제 좀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 어머니의 죽음, 그거를 접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괜찮은 병원이 괜찮다는 걸 뭐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가는 게 되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니까 어머님이 죽음을 맞으신 곳이 그곳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저는 그래도 좀 안정화의 단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래도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도 좀 찾아보고 가볼까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는 화가 요번 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얘기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트라우마 당사자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실에서 이런 얘기 좀 들으시죠? 이런 힘든 기억이 있는데 얘기해야 되나요? 뭐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지만 꼭 억지로 하시진 않으셔도 된다.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야기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면 보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심호흡해. 더 깊이. 뭐 하는 거? 눈 감아.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 이러면 좋겠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이게 뭔데? 나비포옹법.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자가치료법이야. 뒤에서 이러는 건 내 취향 아니야? 트라우마는 이렇게 앞에서 마주봐야지 뒤에서부터 느껴야 네, 이 장면 어떻게 봤나요? 훌륭하다라는 생각 반, 제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반으로 봤어요. 이렇게? 이 버터플라이 허그는 저희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존감 올리는 방법?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생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칭찬 일기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치료하면 환자한테 쓰는 기법이다 라고 했는데 네. 맞나요? 네, 안정화 기법 중에 있어요. 저는 차마 시도해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뭔가 제가 좀 낯간지러운 거를 약간 못 견뎌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제 입으로 해보라고 권유드리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트라우마 안정화를 위해서는 네.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정말 이제 칭찬하면서 혹은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좀 해보시라 라고 하는 적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종종 하고 있고요. 네네. 트라우마 이렇게 좀 많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혹은 뭐 과호흡을 하신다 그럴 때 진료실에서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이제 심호흡 같은 것들을 권유를 드리고 사실은 약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죠. 불안이나 우울이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눌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완훈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알려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죠? 트라우마는 뒤에서 보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는 거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네요. 네, 약간 트라우마는 직면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화에 약간 좀 관통하는 메시지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니고 이거가 아니라 뒤에서 충분히 저는 보듬고 나와서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앞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이 장면이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먼저 뒤에서 보듬고 준비가 됐으면 뒤로 돌아서 직면하라. 멋지네요. 네. 네, 넘어가 보죠. 뭘 준 거죠?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이런 브로셔? 마치 그런 방무대? 네. 광고 그렇죠,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아무튼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 오케이. 유쾌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네, 네. 보통 이제 뭔가 치료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좀 친근하고 재밌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네, 뭐 네. 요리치료, 미술치료, 네. 음악치료, 뭐 명상치료, 뭐 원예치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병동에서 저렇게 많은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술, 음악, 원예는 확실하게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원예 치료에서 막 이렇게 화분 어. 하나씩 들고 미술도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네네, 그 회진 가서 그때 만들었던 작품들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뭔가 좀 그립습니다. 실제로 이런 치료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죠. 이분들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를 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이 집단 치료에 들어가는 환자분들은 좀 셀렉션을 하기는 예. 하죠. 예. 너무 증상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분위기를 좀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한테도 안 좋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참여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달래가지고 병실로 돌려보내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겠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특히 어떤 조증 네, 맞아요. 상태의 환자분들은 제일 좀 어려웠어요. 사실 조증 환자분들한테는 자극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 치료 같은 것들은 사실 그거 완전 반대되는 조치인 거죠. 그래서 배제를 합니다. 그런 게 조금 너무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치료적인 조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원장님이 이 고문영 작가한테 브로셔를 보여준 이유가 문예치료를 맡아달라는 거였죠. 네. 그럼 아버지 면회도 좀 하고. 네네네.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니까 아버지를 좀 보러 오라는 뜻도 담겨 있죠. 그렇죠. 무엇일까요? 동아란 제가 아이유와 결혼하는 겁니다. 동아란 현실 세계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그린 잔인한 판타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흥부전의 교훈. 흥부는 장남이 아니라서 가난했다. 즉 장남한테 몰빵한 유산상 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저기 선생님, 이런 문제의 교훈은 물거품으로 사라지더라도 한 사람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야 한다. 얘같이 남편한테 물거품이 되도록 처맞았어. 유선혜님 그 애가 연기 좋아요. 네. 술이 때린 거예요, 술이. 아이고. 울 거면 나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는요? 속병이 안 나려면 뒷담화를 깔아. 빡세네요. 네. 근데 저희가 중간에 웃은 이유가 너무 현실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누구님 하는 거? 허경님 네. 집단 치료를 저희도 진행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동의 규칙을 정하고 병동도 어쨌든 작은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병실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또 하나의 집단 치료 중 하나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돌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고미영 작가가 말만 이렇게 너무 세게 하거나 비난만 안 하면 되게 흔들림 없는 좋은 치료자가 될 수도 있겠다. 울 거면 나가요. 물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근데 이 문예치료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로 풀기 어려운 속마음을 또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편안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글로 뭔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평소에는 잘 도달하지 않던 뭐 깊은 속마음에 있던 감정들에도 생각이 미치는 경우가 있고 어떠세요? 네, 자발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치료자라면은 어쨌든 집단 치료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자세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 장면에서는 그 남편한테 아마 맞은 학대를 당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실 때 그렇게 올 거면 나가요. 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다른 몇 분한테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좀 릴레이트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듣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지지받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실 수 있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포인트가 이제 집단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 감정을 이야기하고 지지받는 경험을 만들어준다. 그거 역할을 치료자들이 할 때도 있고 환자분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옆에 계신 분이 맞아서 뭐 거품 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지를 직접 네, 얘기를 할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밖에서의 대인관계 패턴이 이 집단 치료 내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교정을 하실 수 있게 네, 좀 도와드릴 수도 있죠. 허경 선생님 살아있네요. 진짜 다시 1년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도 네.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데 집단 치료 진행하러 저희 보통 1년차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셔도 손색 없는 실력입니다. 일산에 있을 때는 3, 4년차가 이제 병실에 하는데 네, 네. 그때 잘했어요, 저. 스테고사우루스 등치는 산만한데 대가리 속에 든 뇌는 쥐똥만 해서 공룡 중에 제일 무식한 놈. 근데 알고 보면 또 엄청 순진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고길동. 얘 이름은 고길동입니다. 고길동. 뭘 보고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책, 이거 좀 좋아하는 젤리, 이거 초록색 애플만 엄청 좋아. 이거 나 선물 받았어. 나 좋아해. 이야, 이 형님 그림 실력이 참 대단하네. 취미로 두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야. 혹시 형이 나비 얘기도 했나요? 나비? 아까 그 본 그림 같은 풍경을 똑같이 그려줄 수 있는 실력자라고 믿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태 씨한테 내리는 내 처방인데? 줄 겁니까? 엄마가 얼마 줄 겁니까? 형 돈 많이 주면 할게요. 돈 많이 주면 얼마 줄 겁니까? 그리는 거 봐서 재밌네요. 예,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문광태가 네, 형이 문 상태의 어떤 트라우마를 예, 좀 다루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좀 치료를 부탁한 그런 상황이죠.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좀 권유를 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공룡 이야기로 가까워졌죠. 예,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은 관심사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헛다리 짚었으면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촉이 좋으신 거야. 이거는. 그러게요. 네. 네.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그러니까 나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좀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오 원장이 문상태한테 얼마 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거 봐서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좀 문제는 없을까요? 돈을 준다
라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어쨌든 의사 환자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계약을 맺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좀 표현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돈을 안 준다. 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면 만약 못해서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뭔가 환자 의사의 불균형한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노동력 착취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네. 잘했으니까 돈을 드린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저희 병원에서 좀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페이를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되면은 좀 의사 환자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진료하고 있는 분한테 이 유튜브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 좀 뭐 같이 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제안이어서 참 감사했지만 의사 환자 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이제 선뜻 그 호의에 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뭐 목적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약간의 좀 선을 지켜서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들을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도 해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실제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반.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치료법들을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반 정도 들거든요. 저희야 뭐 사실 현실적인 여건상 결국에는 약물치료 아니면 상담치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좀 개개인의 특성을 생각한 맞춤 치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음악을 해보시라고 한다든지 네네. 저희가 뭐 권유는 드리지만 디테일하게 이거를 오늘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에는 조금 더 개개인의 특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치료 장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들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